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질량이 m인 추와 그 다음에 질량이 2m인 수레를 이용해서 힘, 질량, 가속도 이 세 물리량 간의 관계를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실험이 지금 3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3개의 실험에 대해서 이 위에 가에서 제시되어 있는 이 그림을 상황을 3가지 상황을 한번 이제 바로 그림을 그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마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저 표에 제시된 데이터도 여기다 올려볼게요. 여기는 수레 하나에 추가 하나고요. 그 다음에 실험 B는 수레 위에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2개죠. 그 다음에 여기가 EM 수레, 그 다음 그 위에 하나가 더 올려져 있죠. 수레 위에 추를 한 개 올렸습니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2개를 매달았죠. 그러면 이 문제는요 약간 타입 5번인데요, 타입 5번에서 했던 그 개념 소스들을 여기다가 잘 집어넣어주면, 그죠? 이게 처져 있는 이 물체에 관해서 힘이 작용하는 게 보일 겁니다. mg죠? 형태가, 크기가. 그럼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도 추가 있으니까 여기도 다 지금 mg들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처져 있는 전체에 대해서 emg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전체가 emg 다 합쳐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세 번째 C 실험도 마찬가지로 emg가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걸 만약 전체 덩어리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그죠? 이 전체 덩어리에 대한 전체 질량 데이터가 있고요. 질량 데이터. 그렇죠? 그 다음에 저 밑에 쳐져 있는 추가 가하는, 중력에서 만들어내는 이 물체 전체한테 가하는 외력이 이 중력이죠. 이게 아마 이 물체 전체한테는 알짜임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 얘긴즉슨 이 문제에서는 지금 알짜임과 질량 이 두 개의 물리량이 나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 물리량들을 지금 탐색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F는 MA라는 식에다가 이 세 개의 실험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가 알짜임과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 요 데이터하고 요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라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요걸 구하는 거죠. 가속도.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표에다가 쓸 때는 비례값을 쓸 거기 때문에 실제값 mg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쓰겠지. 1,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2죠. 요거. 그럼 여기 마지막 것도 2예요. 자, 이렇게만 쓰고 끝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질량은요, 여기는 2하고 1이니까 3이고요. 그 다음 실험 B에서는 4고요. 실험 C에서는 5죠. 질량이 하나, 둘, 셋에 여기 2개 있으니까, 그럼 여기 빈칸이 발생해요. 이 데이터를 구하는 거죠. 자, 여기 데이터는 계산하면 3분의 1, 그럼 여기는 4분의 2니까 2분의 1이겠지? 그럼 여기는 5분의 2지. 그렇죠? 그러면 가속도의 B가 ABC 순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 밑에 분모들을 다 얼마로 통제하면 돼? 15? 30? 30으로 통제하면 될까요? 네, 30으로 통제하면 여긴 10이고 여긴 15고 여기는 6이죠. 12죠. 그러면 아래다 6 곱해야 되니까 30 되려면 위에다가 6 곱해서
자, 이런 비례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자, 여기 실험 결과가, 이 실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답니다. VT 그래프가. 그럼 아시다시피 VT 그래프에서 기울긴 가속도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기역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속도가 제일 큰 요 두 번째 게 1번, 그 다음 이게 두 번째로 큰 거, 이게 세 번째로 큰 건데, 제일 큰 순서대로, 큰 순서부터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은 이 첫 번째 실험이 실험 A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은 B였고, 세 번째는 C였으니까 각 실험이 기역, 니은, 디귿의 어떠한 결과와 연결되는지 이렇게 짝을 맞출 수가 있게 돼서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스텝 1. 처음에 정리 좀 하자면요. 처음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뭔가 자질구레하게 서술들이 많죠. 만약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뭔가 이렇게 수치들이 실험 대조를 하고 있다 하면 이 상황을 먼저 그립니다. 이게 스텝 1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을 그리고 나서 이제 물리량들을 잘 표시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스텝으로 F는 ML을 이용해서 비례값들을 이용해서 나와 있는 데이터 제외한 마지막 비어있는 데이터를 구해서 그걸 가지고 수치들을 비교 대조하면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 가는 수평면에 놓인 물체 A를 물체 B와 C로 연결한 모습을 나타냈고, 그림 나는 가의 A를 물체 C와 C로 연결했습니다. A와 B의 질량은 M이고 화살표는 가속도의 방향입니다. 자, 가와 나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가 같을 때 C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가와 나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가 이 그림에는 안 나와있기 때문에 따로 밑줄을 치겠습니다. 기억해두세요. C의 질량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논법으로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F는 MA, 표를 만들 거예요. 가와 나 각각 전체 덩어리와 덩어리끼리 비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풀리기 위해서는 이 세 개의 물리량의 데이터 중에서 두 개의 데이터가, 두 개의 물리량이 명확하게 비례값들이 규명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 처음 조건에서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고 했거든요. 자, 여기 가속도가 만약에 1이라고 치면 여기 가속도랑 같기 때문에 1이겠죠? 근데 가에서 A와 B는 같은 한 덩어리라서 가속도가 1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에서도 A와 C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똑같이 1이 될 거예요. 즉 가하고 나는 이 모든 덩어리 전체에 대해서 다 가속도가 다 1대 1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지우고, 그러면 이제 알짜임 아니면 질량 B를 알면 우리가 나머지 알짜임 혹은 질량을 알 수 있게 돼요. 질량 B를. 자, 그래서 알짜임을 찾아봤어요. 가에서 알짜임은요, 이 전체 덩어리에 대한 알짜임은 이 방향으로 중력 mg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이 방향으로 mg, 그 다음 이 방향으로 xg예요. 그래서 가에서는요, 알짜임이 mg고, 그 다음 나에서는 이 가속도의 방향을 봤을 때 xg-mg, 즉 x-m 전체에 대한 g 라고 알짜임의 크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 가에서의 알짜임과 그 다음에 나에서의 이 알짜임은 몇 대 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x 자체가 미지수고 우리가 그걸 구하고자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1대 2 혹은 뭐 3대 4와 같은
이런 식의 어떤 딱 정확하게 떨어지는 비례값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음표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질량비가 나와 있나요? 해서 봤더니 가에서는 질량이 2m이고 나에서는 질량이 m 플러스 x예요. 자, 그래서 이것 또한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x가 미지수기 때문에 몇 대 몇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데이터들이 주어진 조건들이 f는 ma에다가 표를 넣어서 표에다가 비례값을 넣어서 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즉 풀리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할 수 없음을 빨리 판단을 하시고, 그렇죠?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취하겠다고 생각하고 빨리 방법을 전환하셔야 돼요. 자, 이런 걸 파악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뭐냐? 스피드 스킬을 쓰는 거죠. 자, 여기에 R점이 얼마냐면 전체 R점 MG에서 질량이 1대1로 나눴으니까 R점도 1대1이죠. 그죠? MG를 1대1로 나누면 반반씩 쪼개야 되니까 각 물체에 2분의 1 mg씩의 R점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가속도가 얼마인가? 가속도는 이 R점이라는 게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이 구성 자체가 여기 질량이 m이라는 게 규명되어 있으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쓰는 m, 이거 제외한 나머지가 가속도죠. 질량에다 가속도를 곱한 게 R점이어서, 그럼 질량 빼고 나면 나머지는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2분의 1g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A쪽에서 봐도 똑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가속도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이 가속도를 이쪽에다 집어넣는 거죠. 왜냐면 둘이 가와 나에서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 가속도가 2분의 1g일 거고,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C에도 적용되는 가속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C에 작용하는 R자임, 그러니까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요 B에 작용하는 R자임 혹은 여기 A에 작용하는 R자임과 크기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동일하고 가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R자임도 2분의 1 mg로 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위로 당겨 올리는 요 힘이 스피드 스킬이죠. 이제부터 요 mg랑 요 2분의 1 mg가 합이 되어서 2분의 3 mg가 될 거예요. 그럼 작반에 의해서 줄이 C를 당겨 올린 힘도 2분의 3 mg가 될 겁니다. 그럼 요 C만 확대해서 보죠. 질량은 X로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윗방향으로 2분의 3mg의 힘이 줄이 물체를 당기고 있고, 그 다음에 R점의 방향은 가속도가 아래라고 했으니까 이쪽이고, 그 다음에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발생할 거예요. 근데 중력은 xg고요. R자임은요, 여기 가속도가 2분의 1g라는 데이터를 얻었기 때문에 R자임은 2분의 1 xg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여기서 우리가 앞서 제가 스피드 스킬이라고 알려줬던 게 이게 큰 값이기 때문에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요 값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2분의 2xg에서 2분의 1xg를 빼면 2분의 1xg가 나올 거고, 그게 2분의 3mg가 될 거고, 그렇죠? 그러므로 x는 3m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 문제를 풀 때 처음에 이 시도를 했었습니다. 위에서
요 시도를 했었는데 이 시도가 잘 안 먹혀서, 그 이유는 여기 비례값들이 정확하게 규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잘 먹히지 않아서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어서 다른 방법으로 택해서 스피드 스킬로 빨리 전개를 해서 이제 각각의 물리량들을 물체에다가 구체적으로 꽂아 놓은 다음에 전개를 해보니까 마지막에 요러한 모델로 정리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질량이 3m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언제나 이 방식만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요. 이 스피드 스킬도 같이 소스로 가지고 계셔야, 논리적 소스로 가지고 계셔야 훨씬 더 풍성하게 문제들을 더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풀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림 가나는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한 후 가만히 놨을 때, 자, 여기 밑줄이죠. 가만히 놨다. 처음 속도가 0이라는 얘기죠. 자, 가만히 놔서 처음 속도 0일 때 AB가 L만큼 이동하였습니다. 그림에 표시되어 있어요. 그럼 빨리 넘어가고, 가나에서 AB가 L만큼 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각각 T1과 T2이다. 자, 이 둘은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표시를 해둘까요? T1 걸렸고 여긴 T2 걸렸다라고 한 거죠 지금. 그 다음 질량은 B가 A의 4배다. B가 4배입니다. 그럼 이것도 여기다 표시할까요? 아마 요렇게 표시하면 되겠네요. 4 1. 그리고 나에서는 순서를 바꿨네요. B와 A를 4 1로. 자, 그러면 이럴 때 시간 T1과 시간 T2의 B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거 B. 자, 한번 구해봅시다. 지금 보니까 이게 운동방정식 타입 5번하고 지금 같은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F는 ML을 쓰겠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이 문제가. 그런데 문제는 또 이 F는 MA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V를 논할 수가 없고 시간을 논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것들 논할 수가 없는데 불구하고 여기 지금 시간과 여기 거리, 그렇죠, 이 거리도 논할 수가 없는데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V, T, S, L, 아니죠, 다시 V, T, L, 아니 S, 그리고 기울기, 가속도, 이 물리량 4개를 담고 있는 VT 그래프죠. VT 그래프와 관련해서 F는 MA와 VT 그래프 이 두 개를 믹스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타입 5번 F는 MA를 이용해서 먼저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 자, 표를 작성할게요. 자, 이렇단 얘기죠. 알짜임이, 여기는 지금 힘을 가하는 원천이 4고, 그죠? 질량이. 그 다음 여기는 힘을 가하는 원천 질량이 1이죠. 그럼 중력도 그거에 비례할 테니까 여기서 당기는 전체 알짜임은 4에 해당하고, 여기서 이 물체 전체를 당기는 알짜임이 1에 해당하니까 알짜임이 4대 1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질량은 이 전체 덩어리와 전체 덩어리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5대 5라서 1대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가속도의 B는 4대 1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가속도의 B를 구했답니다. 지금 구했어요. 이걸 어디다 쓸 거냐, 여기 보면 VT 그래프에 이 가속도 A 보이죠? 이거랑 이거랑 지금 데이터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허브죠, 허브. 가속도가. 그렇다면 어쩌란 얘기냐면
VT 그래프를 그리시라는 얘기죠. 제시된 물리량상에서 t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속도가 0이라고 했고요. 근데 한 놈은 가속도가 4고, 그 다음에 처음 속도가 0인데 한 놈은 가속도가 1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식이죠. 그러면 얘의 가속도는 4이고, 자, 그 다음에 이 가속도는 완만하니까 1일 텐데, 여기서 힌트가 뭐냐면 이게 둘이 같은 거리를 갔다가 힌트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 면적이 변이인데 그게 지금 같다는 거죠. 면적 크기가. 그래서 아마 대략 뭐 이 정도에서 L만큼 이동해서 T1이라는 T1의 시간이 지나갔다라고 하면 T2의 시간, 즉 나에서는 동일한 L을 가기 위해서 한 같은 면적을 만들려면 이 정도를 떨어뜨려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T2를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면적이 동일하다는 그 힌트를 가지고 이걸 풀어보면, 여기는 그러니까 면적이 같다는 걸 이용해야 되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이게 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야 되니까 세로의 크기를 알아야 돼요. 그럼 세로의 크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건데,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이 속도 변화가 나옵니다. 높이 차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가 4AT1이 될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나그래프에서도 가속도 A에 시간 T2가 흘렀으니까 AT2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면적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가에서는 가로 T1에 세로 4AT1이니까 이게 면적인데 여기 2분의 곱해서 삼각형이라서 그쵸? 그 다음에 나에서는 가로가 T2고, 그 다음에 세로 길이가 AT2니까 삼각형이고 2분의 1. 이 두 개의 면적이 크기가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면적의 비를 표현할 때 2분의 1을 처음부터 쓸 필요가 없었다는 것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죠. 어차피 약분될 거였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면적의 비를 구별할 때는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2분의 1 저런 거 하지 않고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비교할 때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곱을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요 두 개를 그냥 쓰고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 A도 제가 비례값으로 넣은 거기 때문에 삭제를 해주면 4T1의 제곱이 T2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러므로 2T1이 T2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답인데, 이 말의 의미는 잘 아시겠지만 여기 앞에 1이 생략돼 있어서 T1은 1이란 뜻이고 비례값이, T2는 2라는 뜻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2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T1분의 T2를 구하는 거니까 T1에다가 1 넣고 T2에다가 2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군요. 답 2번이고. 자,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풀라고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T1분의 T2는 2다. 그러니까 이 T1을 이쪽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쓴 다음에 2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푸는 게 더 좋습니다. 1대 2이어서 T1 자리에다가 1 집어넣고 T2 자리에다가 2 집어넣어라 라는 식으로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유용해요. 왜냐면 나중에 뭐 물리학 툴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물리학 툴 하게 되면은 포물선 운동을 배우게 될 거예요. 거기 가면 포물선 운동이든 뭐 등소원 운동이든, 특히 포물선,
비례값들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근데 비례값 쓸 때 자꾸 이거를 이렇게 이 모양에 맞춰 가지고, 그러니까 얘처럼 이렇게 모양에 맞춰서 자꾸 이렇게 모양에 맞추면서 이거를 하게 되면 1하고 2가 몇 배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모양에 맞춰서 답만 맞추는데 혈안이 돼 있는 거죠. 근데 방금처럼 1과 2가 몇 배인지 알면 저 시간이 이 시간의 2배입니다 라는 식의 개념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비례값을 다루기에 매우 유용해져요.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정리해보시면 타입 5기 때문에 F는 M을 쓸 것 같다. 근데 여기 다른 물리량, 시간, 변이, 그 다음에 여기 속도 정지, 그리고 가속도, 가속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물리량으로 인해서 VT 그래프에서 이 T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F는 MA와 VT 그래프를 믹스시킨 형태로 문제를 풀면 되겠다 해서 전개하기 시작한 거죠.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수평면 위에 놓여있는 물체 A와 B를 실로 연결한 후에 가에서는 B의 오른쪽 방향으로 크기가 F인 힘을, 그 다음 나에서는 A의 왼쪽 방향으로 크기가 EF인 힘을 작용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림에 다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와 B의 질량은 각각 MA와 MB로 나타내기로 하였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게 이거기 때문에 굳이 그림에다 표시할 필요 없고요. 가와 나에서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다는 말도 조건으로 하나 알아두시고, 이건 그림이 없기 때문에 밑줄을 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다 표시해보면요, 실이 B에 작용한다고 했죠, 그쵸? 이렇게, 그쵸? 이 힘이 같다는 거예요. 이 노란색 힘 두 개가. 자, 그럼 이걸 T라고 할까요? 자, 이 두 개 T의 힘이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풀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로 그림을 한번 먼저 그려볼게요. 자, 제가 미리 그려놨는데,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표시해 볼게요. 오른쪽 방향으로 F죠? 이거는 왼쪽 방향으로 EF고, 그리고 힘의 크기가 같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뭐냐면요, 이 전체 덩어리에 대한 이거요, 그리고 이거, 이 R자의 힘의 크기가 일단 제시가 됐어요. 이거 두 개죠. 그럼 R자의 힘은 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A와 B는 가나 나에서 지금 똑같아요. A, B, A, B. 그렇다는 얘기는 질량이, 전체 덩어리가 얘네 둘이 합친 질량하고 얘네 둘이 합친 질량이 동일하다는 뜻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질량비도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몇 대 몇이냐면 1대1이겠죠? R자임은 1대2고, 그렇다면 이거는 뭐 하라는 뜻이냐면 이걸 쓰란 얘기죠. F는 MA, 그죠? 가와 나에서 R자임이 1대2다. 질량은 전체 덩어리니까 1대1이 된다. 그러면 가속도는 1대2가 된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가속도가 1이고요 1, 이게 2죠. 그렇죠? 그럼 여기 R자임이 얼마가 되냐면 이 방향으로, 여기에 질량이 MA잖아요. MA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가속도가 1m/s 제곱이라는 뜻은 아니고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만, 근데 어차피 다 똑같은 비율로 서로 비교할 거기 때문에
R자임을 MA로 쓴 겁니다. 여기는 MB죠. 자, 근데 아까 우리가 마지막 조건에서 이 조건, 이 실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 크기가 MA죠. 여기는 작용 반작용 때문에 마찬가지로 MA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필요한 거죠, 우리한테. 이게 필요한 거죠, 이거.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MB와 MA죠. R자임이 작용하는 방향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속도에다가 질량 곱하면 EMB가 될 거고,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EMA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이 이거죠. EMB네요. 그러면 요게 아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걸 거예요. 그죠? 이 지금 파란색 형광펜으로 들어간 부분이 같은 크기라고 한 거잖아요. 같다 해주면 되죠. 그래서 아까 같은 방식으로 2대 1이 됩니다. 정답은 2대 1. 자, 이러면 심플하게 끝나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이 얘기까지 해보자는 거죠. 좀 더 추가적으로. 자, 무슨 얘기냐면 질량비가 2대 1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죠? 여기 질량이 2대 1이라고 합니다. (2 대 1이요) 2 대 1. 그러면은 여기 R자임이 MA가 아니라 이제 F에 관한 문자로 한번 전환해 볼 거예요. 전부 F로 표현하는 거죠. 그럼 2대 1이니까 F를, 여기 전체가 R자가 F 들어가기 때문에 A에는 3분의 2F가 들어갈 거고, 스피드 스킬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1F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이 숨어있는 힘은 3분의 2F,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2F가 들어가서 작반으로, 마지막 검토해보면은 3분의 3에서 3분의 1 빼면 3분의 2 해도 되고, 3분의 2에다가 3분의 1 더하면 3분의 3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F에 관한 문자로 다 똑같이 처리해서 힘의 배수배가 어떻게 되는지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전체가 R자임 EF인데 여기 질량이 동일할 때 가속도가 2배니까 이게 2배죠? 이게 2배이기 때문에 질량이 동일한데 가속도가 2배면 R자임도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 R자임에 비해서 2배입니다 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EF를 2대 1로 나눠서 3분의 2를 가져가게 되면 여기다 3분의 2 곱하니까 3분의 4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F에 대해서 2배이기 때문에 여기도 2배가 되는 거예요. 배분 양이. 그리고 여기는 이거에 비해서 가속도가 2배니까 R자임이 2배입니다 하면 돼요. 그럼 숨어있는 힘은 3분의 2F, 여기도 3분의 2F고, 처음에 주어진 조건이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이 같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방금 구한 이 실이 B에 가하는 작용하는 힘 요거랑, 그 다음에 이거가 요거죠. 요거랑 크기가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이 뭐 킬로그램
뭐 2kg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와 실제 값으로 나온 게 아니고 비례 값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이 크기도 실제 값은 구할 수 없고 비례 값으로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죠. 그림 가는 수평면 위의 질량 2kg의 물체 A와 빗면 위의 질량 3kg의 물체 B가 실로 연결되어서 등가속 운동을 하고 있고, 그림 나에서는 이 가에 있는 물체 A, B를 서로 바꿔 연결해서 B의 수평 방향으로 10N의 힘을 계속 작용합니다. A, B를 등가속도 운동을 시켰고요. 가 나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고 합니다. 이때 가 나에서 실이 A에 작용하는 이 힘의 크기를 F1, 그 다음에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이 힘을 F2라고 할 때 이 F1과 F2의 크기의 비를, 힘의 크기의 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시작하냐면 일단 좀 그림을 그릴게요. 자, 그림을 그리면 뭐 이런 식일 텐데, 질량을 표시해 보면요, 여기가 2kg고 여기가 3kg죠. 그 다음에 이게 3kg고 여기 2kg야. 바꾼 거죠. 보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고 하네요.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 즉 1대1이라는 값이 나온 거죠. 근데 여기 질량비도 보여요. 그죠? 전체 덩어리가 5고 전체 덩어리가 5예요. 그렇다면 질량이 지금 1대1이라는 소리고요. 그렇다면 우리 이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F는 MA에서 표를 작성해서 가와 나에서 질량이 1대1, 가속도가 1대1이어서 R자 힘의 B가 1대1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R자 힘이 얼마일까요? 자, 여기서 가해지는 힘은 이 전체 덩어리에 이 빗면 사선으로 당기는 이 힘 이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A는 힘의 작용을 할 수가 없죠. 중력이 있지만 운동축하고 90도를 이루기 때문에 이 운동하고는 관련이 없는 힘이죠. 그래서 B에서 작용하는 이 힘의 이름이 알죠? 중력의 성분력. 이 중력의 성분력이 R자 힘으로 작용할 거예요. 근데 이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F라고 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살짝 이동할게요. 여기서는 나에서는 왼쪽 방향으로 이미 10N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력의 성분력이 있기 때문에 A에 이 중력의 성분력을 또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같은 경사각에 같은 경사죠. 질량이 지금 B하고 A가 3대2이기 때문에 중력의 성분력이 3대2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죠. 예전에 제가 가르쳐 드렸던 거 소스인데, 질량이 3대2인데 경사각이 동일하면 중력의 성분력, 그러니까 중력이 작용할 때 그 가속도는, 중력의 성분력에 의한 가속도는 1대1이 되죠. 경사각이 같기 때문에. 왜냐면 이 가속도가 A는 G사인 세타였잖아요. 경사각이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통제되어 있어서 가속도도 통제되어 있다. 1대1이다. 그렇다면 질량비가 곧 중력의 성분력의 B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F면 이건 3분의 2F인데, 우리는 문제를 푸는 그 편의성을 생각했을 때 여기다 3분의 2F라고 쓰면 분수가 되기 때문에 3대2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3F, 2F라고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문제 풀이를 위해서는, 계산을 위해서. 분수보다는 아무래도 정수나 자연수가 나으니까. 자, 그래서 중력의 성분력을 표시하게 됐습니다. 자, 얘는 R자임이 오로지 중력의 성분력밖에 없기 때문에 가속의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무조건.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가속의 방향이
아직은 결정이 안 돼 있지만 이 화살표상에 여기 화살표가 왼쪽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일단 직관상으로는 왼쪽일 것 같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이것도 다 구분해 봐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의 R자임은 3F고요. 나에서의 R자임은 10N 마이너스 2F 이거나 2F 마이너스 10N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뺐을 때에 나오는 크기가 R자임이고 이게 부호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산이 달라지니까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같다는 거예요. R자임이 1대1이라고 했잖아요 방금 여기서. 그래서 두 개씩을 놓고서 이제 계산해보면 여기서는 5F가 10이 나와서 F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F가 그대로 다이렉트로 10이 나오죠. 근데 마이너스 10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의미가 뭐냐면 F가 이건데 그럼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30N 이런 소린데 중력의 성분형은 절대 이 방향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틀린 모순이에요. 따라서 얘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기다가 방금 이 계산한 모순이 없는 이 녀석을 여기다 다 넣게 되면 여기 6N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4N이 되겠군요. 그럼 이제 질량도 이게 2대3이 아니고 2kg, 3kg니까 정확하게 규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R자임도 정확하게 6N이라고 수치화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럼 우리는 여기서 스피드 스케일을 이용해서 빠른 속도로 이거 크기들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냐면 6N을 2대3으로 갈라가야 되니까 5분의 2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5분의 12N이 될 겁니다. 단위 빼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거보다 2분의 3배니까 5분의 18N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가해지는 이 외력은 줄이 당기는 힘 5분의 12N이죠. 여기부터 봐야죠. 단순하니까. 그 다음 여기는 작반에 의해서 5분의 12N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 확인인데 5분의 12에다가 5분의 18을 더하기 하면 6N이 나와야 되죠. 근데 5분의 12랑 18을 더하면 5분의 30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게 맞네요. 그렇죠? 자 다음 그 다음에 여기서는 R자임이 6N이죠. 똑같이 여기도 R자임이 6N인데 그죠? 여기 10N하고 4N하고 하면 R자임이 6N이잖아요. 그럼 6N인데 질량도 같으니까 가속도도 같겠죠. 이거랑 아까 구했던 거예요. 가속도 같다고 조건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거를 굳이 계산을 할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카피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의 가속도하고 여기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1대1로 질량도 같고 가속도도 같으면 R자임도 같겠죠. 그러니까 그냥 카피죠. 계산이 아니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2kg에 해당하는 R자임하고 같은 R자임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이건 어느 쪽이 단순한 힘의 표시가 단순한 곳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쪽에서나 먼저 보면 되는데 이게 5분의 50이니까 5분의 50에서 5분의 18을 빼면 5분의 32가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가 5분의 32가 될 거고요. 작반으로. 그리고 검토 차원에서 보면 32에서 12를 빼야 되죠. 그러면 5분의 20이 돼서 정답이죠. 4N이니까. 그럼 다 했네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거죠.
그죠? 저 형광펜 넣은 거. 그러면 쟤네들이 몇 대 몇이냐면 12대 32입니다. 4로 나누면 3대 8이에요. 그럼 답은 3분의 8 아니면 8분의 3이겠죠. 봤더니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F1이 3, F2가 8이란 얘기죠, 지금. 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끝내면 되겠습니다. 그림가는 질량이 각각 4kg, 1kg인 물체 A, B가 도르를 통해 실로 연결되어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림나는 A, B를 도르래를 통해서 실로 연결한 후에 B의 연직 아래 방향으로 일자한 힘 F를 계속 가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에서 B하고 나에서 A하고 서로 수평상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가와 나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가 같을 때 F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가와 나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가 같을 때에다가 밑줄을 칩시다. 그림이 없기 때문에 강조를 해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는 보니까 타입 5번어 같고요. 자, 나는 무슨 타입, 우리가 봤던 타입은 아니긴 하지만 여기 중력이 10N이 작용하네요. 그러면 여기 전체 알짜 힘하고 여기 전체 알짜 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전체 질량과 전체 질량, 그 다음에 가속도와 가속도의 이 물리량들을 세 개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여기 아까 밑줄 친 데에서 가속도가 1대1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 다음 전체 질량은 4kg, 1kg, 4kg, 1kg이기 때문에 이 덩어리 전체로 질량을 따지면 질량의 비도 1대1이 되겠죠. 네, 그러면 F는 MA에서 질량과 가속도의 비가 나왔기 때문에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우리는 R자임의 B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R자임의 비율은 1대1입니다. 자, 이 R자임이 1대1인데 실제 값은 가에서 40N이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10에다가 F를 더한 값이 R자임이죠. 전체 질량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F는 30N이어서 2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 F는 MA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자,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안 풀고 원래 정석대로 풀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게요. 스피드 스킬이죠. 여기가 R자 힘이 4대 1로 나눠 가져가야 되죠. 그죠? 그럼 40N은 4대 1로 나누면 여기는 5분의 1 가져가야 되니까 여기 R자는 8N이에요. 그럼 여긴 4배기 때문에 32N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해지는 이 힘은 여기가 더 단순하죠? 여기부터 봐야겠죠? 그죠? 8N이 되겠죠? 8N. 그러면 여기도 작반에서 8N이에요. 그리고 가속도는 48, 32에요. 가속도는 8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다 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서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는 이 힌트 때문에 여기서 아까 여기 8N 구했을 때 질량이 1kg라서 바로 가속도 8이라고 구한 다음에 이쪽으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가속도를. 그렇죠? 그럼 여기가 가속도가 8이고 여기 가속도도 8이 될 거예요. 그럼 R자임이 32N이 될 것이고 여기 R자임은 8N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당기는 힘이 32N,
그럼 여기 위로 당기는 힘이 작반에 의해서 32N. 이거는 형태만 이상하게 생긴 거지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32N. 그러면 여기만 이제 돋보기로 확대해서 보면 자 여기요 확대해서 보면 10N이 아래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F도 작용하고 그 다음에 위로 32N 작용하고 R자임은 8N이 되는 거죠. 따라서 32하고 8을 더하면 이게 되는 거죠. 10 플러스 X, 10 플러스 F. 그렇죠? 그러면 10 플러스 F는 4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같은 결과죠. 그러므로 F는 30N.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요 F는 MA에 의한 표를 작성해서 비례값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경우에는 활용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질량이 각각 M 2kg인 물체 AB를 실로 연결한 후에 A를 가만히 놓았더니 A가 0.5m 이동하였을 때 C이 끊어졌습니다. 자, 여기 가만히 놓았더니 밑줄 쳐주시고요. 처음 속도가 0이란 얘기죠. 그리고 0.5m 이동했다는 건 여기 그림에 표시되어 있고요. 그림 나는 A가 움직이는 순간부터 A의 가속도를 이동거리에 따라 나타냈습니다. 자, 이 나에서의 가속도는 A의 가속도군요. 지금 물체가 두 개이기 때문에 누구의 어떤 물체의 가속도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죠. 그죠? 이게 가다가 끊어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는 순간 A하고 B는 서로 다른 독립된 따로 움직이는 물체가 되기 때문에 A의 가속도는 끊어지고 난 이후에 B는 고려하지 않은 A 혼자만의 단독 가속도입니다. 근데 끊어지기 전에는 A하고 B가 한 덩어리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 A의 가속도가 B의 가속도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0.5m 전까지는 한 덩어리였기 때문에 0.5m 이전에 이 가속도 1은 B의 가속도이기도 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먼저 하나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질량이 B가 2kg이라고 했고요. 그죠? 여기도 쓰면 되고.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표시할 수 있는 게 중력이죠. 중력 가속도가 10이라고 했으니까 20N입니다. 여기도 20N. 그렇죠? 그리고 이건 지금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걸 상상하면서요. 제가 그리진 않았지만 여기다 힘을, 저 줄을 상상을 하면서 이거 힘들을 좀 표시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한 덩어리 때문에 A의 가속도도 1이고 B의 가속도도 1입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표시합니다. 자, 이건 비례값이 아니고 실제 값입니다. 자, 둘 다 가속도가 2이다. 그러면 R자 힘이 여기에 표시가 돼요. 질량과 가속도 곱하면 R자 힘이죠. 그렇죠? 그러면 힘의 합성 관계에 의해서 여기 2니까 18N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쪽에도 작반의 관계에 의해서 18N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 줄이 지금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죠. 여기가 지금 질량 M인데 여긴 중력의 성분량도 있어요. 그걸 알 수가 없어서 제가 F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R자 힘은 가속도 방향이 위쪽이니까 그죠? 이렇게 될 건데
이 가속도가 1이고 질량이 m이니까 여기다 m 쓰겠죠? 자, 그러면 이 A에서 다음 같은 힘의 합성 관계가 나올 겁니다. 18에서 F를 빼면 M이 나온다. 그냥 원칙대로 하면 이건데, 자, 이 식 하나가 나왔는데 문자는 두 개예요. 종류가. 그럼 이 식은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를 빨리 판단하시고 이거 풀리지 않는구나. 그러면 다른 방법을 빨리 택해야지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오른쪽 이 데이터들이. 그죠? 끊는 상황. 자, 이건 어떤 경우냐면 여기 질량이 바뀔 일이 없죠. 중력의 성분력이 줄이 끊어졌다고 해서 바뀔 일이 없죠. 그죠? 중력의 성분력이라는 것은 중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줄이 있건 말건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니까 변할 리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가속도가 지금 이 그래프상에서 여기 0.5m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를 아직 사용을 안 했죠, 우리가. 그렇죠? 이 마이너스 5가 크기는 5고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가속이랑 질량 곱하면 R자임 5m이 나올 거고, 이 R자임 5m이 여기서는, 자, 여기서는 하나 둘 세 개이기 때문에 복잡한 관계지만 이 경우에는 끊어졌기 때문에 단순한 관계, 즉 이 둘이 동일한 크기예요. 지금 이 외력이 곧 이 R자임이 되는 거죠. 동일한 크기예요. 그래서 이 F도 5N이 됩니다. 5N이 아니고 5M 뉴턴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랑 같기 때문에 여기에 중력의 성분력도 5M이고요. 그럼 이제 다시 힘의 합성 관계 다시 봐보면 5M하고 M하고 더해서 18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문자가 하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M은 3kg이 됩니다. 그림 가와 같이 질량이 각각 3m, 2m, 4m인 물체 A, B, C가 실로 연결된 채 정지해 있습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요. 지금 이게 정지 상태죠. 실 PQ는 빗면과 나란합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P가 끊어진 후에, 여기 끊어졌죠. ABC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힘이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중력이 질량도 그대로고, 그럼 등가속이고, 그 다음에 BC도 이 중력의 성분력도 있고 여기 중력이 있지만 어쨌든 그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도 그대로여서 가속도도 그대로라 등가속 운동이 될 겁니다. 자, 이때 나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들을 쭉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력 가속도는 G고 해봅시다. 우선은 첫 번째 가에서 이거 그림 위에다 바로 해보일게요. 이거는 중력이 3mg죠. 자, 이건 4mg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R자임이 0이 돼야 되죠. 정지기 때문에 이 조건이 있는 거예요. R자임이 0이다. 그러면 이 줄이 위로 당기는 힘이 3mg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3mg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당기는 힘은 R자임이 0이어야 되니까 4mg가 돼야 되고, 이쪽으로 당기는 힘은 작반에 의해서 4mg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 B는 아래 방향으로, 사선 아래 방향으로 mg가 작용해야 합니다. 그쵸? 그래야 3mg랑 mg랑 합쳐서 4mg가 되면서 이 위쪽으로 Q가 B를 당기는 이 4mg하고 크게 같아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B가 중력의 성분력이
mg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나에서 중력의 성분력이 B가 mg란 걸 알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표시하기 시작하죠. 3mg요. 그 다음 위쪽으로 끊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죠. 그러면 R점이 얼마냐면 3mg예요.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냐면 여기 질량 3m을 빼고 나면 나머지 g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4mg고 4mg에서 mg 빼면 전체가 3mg인데 그 전체 3mg에서 질량을 2대4 즉 1대2로 나눠 가져가면 여기는 3분의 1 그냥 mg에 R점이 작용하고 3분의 1 가져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3분의 아니죠 2mg죠 2mg 그죠? 3mg가 R점입니다 4mg나 mg가 아니라 그 3mg를 1대2로 가져가야 되니까 mg와 2mg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줄에 작용한 힘은 mg와 mg를 더해서 2mg가 되고 여기는 작반에서 2mg고 마지막 검토는 2mg와 2mg를 더하면 4mg가 나옵니다 하고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속도가 얼마냐면 질량이 4m이고 4m이니까 여기서 4m을 제거하고 나면 2분의 1g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4m에다 2분의 1g 곱하면 2mg가 되죠. 그럼 여기서는 가속도가 2분의 1g고 B하고 C는 어차피 한 덩어리로 가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 이거 한 번만 쓸게요. 그렇죠? 그러면 비교 대상이 이렇게 되겠죠. 요거랑 그 다음에 이거 전체랑 이렇게 비교하겠죠. 그죠? 자 나의 상황에서 가속도의 크기가 A가 클까 B가 클까 몇 배일까 A가 자 A는 가속도가 G고요 그 다음 B는 가속도가 2분의 1G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배가 맞죠 그죠? 그 다음 A에 작용하는 R점의 크기는 3mg죠 그 다음 C에 작용하는 R점의 크기는 이거죠 2mg 그러면 A 쪽이 큽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이거네요 2mg네요 틀렸네요 정답은 기억입니다. 그림 가는 물체 A와 실로 연결된 물체 B의 수평 방향으로 힘 F와 실이 당기는 힘 T가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림 나는 가에서 F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AB는 0에서 2초 동안 정지해 있었고 0에서 4초 동안은 F의 방향이 일정했고 그리고 요 T의 크기는 3초일 때가 5초일 때의 4배입니다. 자, 3초일 때는 4T0, 5초일 때는 T0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B의 질량 MB와 B가 0에서 6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해봅시다. 중력 가속도는 10이군요. 자, 이걸 하려면 지금 0에서 2초, 2초에서 4초, 4초에서 6초까지 세 구간에서 F가 다르기 때문에 이 힘이 달라질 때마다 이 전체 역학계 물체의 힘의 상태가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운동 상태도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 상황마다 다 그릴 필요가 있고 각각을 분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것을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0에서 2초, 2에서 4초, 4에서 6초까지 세 구간이니까 이거는 세 개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 개의 상황으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고 여기서 F가 처음에는 60N이 가해졌죠. 그죠? 그 다음에 2에서 4초까지는 여기 F가 120N 일정한 크기로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4에서 6초까지는 여기 힘이 작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정지라는 사실이 하나 있네요. 0에서 2초까지. 자,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밖에 안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요거 하나 주어졌고요. 여기다 쓸까요? 자, 이것도 처음에 주어진 조건이니까 색깔을 노란색으로 맞춰서 하겠습니다. 3초일 때와 5초일 때 3초일 때가 4배 큽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이게 다 주어진 거예요. 자, 이것만 가지고 이제 풀어야 됩니다. 여기가 60N이니까 이게 지금 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쪽을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 A와 B는 양쪽으로 중력과 수평으로 당기는 60N의 힘에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60N이에요. 그죠? 이 R점이 0이 되죠?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자,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60N의 중력이 발생한 거죠. 질량이 6kg란 소리죠. 자, 어떤 상황이 돼도 질량이 바뀔 일이 없으니까 다 6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중력도 변화가 없죠. 60N이에요. 중력 가속도가 10인 걸 고려하고요. 자, 이런 상황이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0에서 2초까지 데이터는 자신의 역할을 다 했어요. 더 이상 뭐 뽑아낼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질량이 몇 킬로인지는 알 수가 없죠. 이 상황에선. 그래서 이제 2초에서 4초와 4초에서 6초까지 이 두 순간에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나머지 데이터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불균형 상태입니다. 그쵸? R자임이 존재할 거예요. 여기도 지금 여기가 빵이기 때문에 이 힘이 전체 질량에 대한 외력이자 R자임이 될 거예요. 그럼 이런 게 보이죠? 여기 질량하고 여기 질량하고 같습니다. 이것도 같죠? 그럼 전체 덩어리에 대한 질량이 같아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F는 MA를 쓸 생각이. 왜냐하면 질량이 1대1로 같고, 그리고 가속도가 R자 힘이 여긴 120이고 여긴 60이니까 이 전체 덩어리에 대한 R자 힘은 120 빼기 60이어서 60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 자체로 R자 힘이 60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의 B가 1대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속도의 B는 1대1이 되죠.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가속도랑 여기 가속도랑 여기 가속도랑 여기 가속도가 전부 1대1대1로 다 동일한 1대1, 1대1로 다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기도 하냐면 여기 가속도랑 여기 질량이 여기 가속도랑 여기 질량이랑 같기 때문에 물체 B는 2초에서 4초일 때 B와 4초에서 6초일 때 B의 R자 힘은 동일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요, 이 외력이 곧 여기서는 R자 힘이에요. T0. 그러면 여기도 R자 힘이 T0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화살표 방향이 R자 힘 방향이 120이 큽니다. 60보다. 따라서 오른쪽 방향으로 R자 힘이 T0가 나와야 돼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힘의 합성 관계를 통해서 다음을 얻을 수 있죠. OT0는 120이라고요. 이거 두 개 더해서 이게 나와야죠. 그죠? 이게 큰 값이니까. 그렇다면 T0는 24N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24N이 될 것이고 여기가 4배 커야 되니까 96N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게 작반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려서 당기는 힘은 작반에 의해서 96N이 돼야 되고, 그러면 위쪽이 96, 아래가 60이니까 위쪽 방향으로 36N의 R자임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36N의 R자임, 질량이 6kg니까 실제 가속도는 6이 되는 거죠. 근데 모두 1대1로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6. 그렇다면 6, 4, 24 해야 R자임 24가 나오는 거죠. 가속도 6에 대해서.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물체 B의 질량은 4kg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나 해결했어요. 4kg. 그럼 B가 0에서 6초까지 전체 이동한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 이동 거리는 VT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VT 그래프. 자, 2초, 4초, 6초 끊고요. 자, 0에서 2초까지는요. 정지 상태였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정지 상태. 그럼 2초에서 4초까지는요. 등가속 운동이니까 가속을 아까 6이라고 찾았거든요. 그러면 여기 가속도가 6이니까 등가속 운동 그래프 패턴으로 올려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속도가 6이기 때문에 이 4초인 순간의 속도는 여기가 2초고 이 가속도 6이니까 2, 6, 12가 되겠죠. 우리가 해석해 봤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4초에서 6초까지는 요건데, 이 운동 상태인데 여기서 가속도가 얼마인지 구해야겠죠. 그럼 구해 봅시다. 24N, T0가 24N이었죠. 그럼 이것도 24N이죠. 그럼 이게 작반에 의해서 줄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쪽으로 여기가 24N 될 것이고, 그럼 이 방향으로 36N. 근데 이미 가속도가 1대1을 구했기 때문에 아까 6을 구했으니까 여기도 6일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방향이 반대란 말이죠.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다가 여기서는 가고는 있는데 속도를 점점 줄이는, 왜냐하면 힘이 반대로 작용하니까 가속도가 6이 되는데 마이너스 방향으로 6.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텐트 면적 계산하면 총 이동거리가 나올 거예요. 삼각형 면적. 자,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 곱하기 2초에서 6초까지니까 4초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 12. 그래서 24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거리는 24m라고 답이 나오겠죠.